안녕하세요, 황사부입니다. 우리가 대본을 분석하다 보면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분석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대사들이 있어요. 이런 대사들은 얼핏 보면 없어도 분석하는데 전혀 지장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쉽게 놓치고 지나가기 마련이죠. 하지만 대본 안에 의미가 없는 대사가 존재할 수 있나요?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본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사를 찾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공부할 대본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는 선희 아줌마하고 친해졌어요. 선희 아줌마는 나랑 동갑내기 딸이 있었는데 난 이상하게도 그 애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말을 섞어본 건 1년에 두세 번 정도? 근데 엄마는 선희 아줌마 딸이 마음에 꽤 들었었나 봐요. 항상 선희 아줌마 딸 다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 와서 늘어놓았었죠. 엄마,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했던 얘기 기억나요? 자, 이런 대본이에요.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엄마하고 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인공인 딸이 학창시절에 엄마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걸 보면 딸은 지금 대학생이나 성인이 된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딸은 왜 이제 와서 과거의 일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대본의 첫인상으로 볼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왠지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대본 안으로 들어가서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는 선희 아줌마하고 친해졌어요.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.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선희 아줌마하고 친해지셨대요.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두 분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선희 아줌마는 나랑 동갑내기 딸이 있었는데 난 이상하게도 그 애와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말을 섞어본 건 1년에 두세 번 정도? 선희 아줌마 딸하고는 나이도 동갑이고 학교도 줄곧 같이 다녔는데 왜 친하고 싶지가 않았을까요? 자, 대본을 좀 더 살펴봐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근데 엄마는 선희 아줌마 딸이 마음에 꽤 들었었나 봐요. 항상 선희 아줌마 딸 다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 와서 늘어놓았었죠. 엄마가 다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왠지 엄마가 다현이를 좋아하는 게 주인공이 다현이와 친하지 못한 이유가 된 것 같아요. 그럼 엄마가 다현이를 왜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얼핏 생각하기에는 다현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엄친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다현이가 엄친딸이라서 엄마가 좋아한 거라면, 그래서 다현이에 대한 이야기를 늘 주인공한테 한 거라면 주인공이 왜 다현이랑 친하고 싶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으세요? 다현이랑 비교당하는 느낌이 당연히 싫었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엄마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했던 얘기 기억나요? 라는 대사는 엄마한테 왜 하는 걸까요? 주인공은 지금은 성인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학창시절의 일을 엄마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대본의 초목적이 되겠죠.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학교 다닐 때 선희 아줌마 딸 다현이하고 엄마가 자신을 비교했던 게 정말 싫었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만약에 주인공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엄마가 계속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,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게 초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만약에 주인공이 엄마의 이런 비교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삐뚤어진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에요 라는 게 초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. 초목적이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되든 간에 딸이 이제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엄마가 했던 행동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면 굳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는 선희 아줌마랑 친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냥 엄마가 선희 아줌마랑 친해졌고 다현이와 나를 비교하는 게 싫었어요 라는 얘기만 해도 충분히 초목적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. 제 생각에는
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라는 대사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대사가 대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실마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라는 대사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찾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첫인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는 선희 아줌마랑 친해졌어요. 엄마가 선희 아줌마랑 친해졌는데 근데 왜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친해지셨을까요?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외로워서 그랬을까요? 만약에 외로워서 그러신 거라면 왜 굳이 선희 아줌마였을까요? 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낸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. 제 생각에는 엄마가 사별을 하고 나서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과부가 된 자신의 처지를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선희 아줌마와 가까워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선희 아줌마도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는 그런 엄마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주인공은 왜 선희 아줌마 딸 다현이하고 친해지고 싶지가 않았을까요? 나이도 동갑이고 학교도 줄곧 같이 다녔고 게다가 엄마들까지 친하게 지내시는데 말이죠. 왜 말도 잘 섞지 않을 만큼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을까요? 주인공은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의 아버지를 여의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사실을 친구들한테 굳이 티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가 안 계신 다현이하고 친하게 지낸다면 아빠 없는 애들끼리 붙어 다닌다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.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생긴 부담감 때문에 다현이가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해요. 주인공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혼자 남은 엄마를 위해서 본인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슷한 환경이지만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다현이가 부럽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 당연히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. 자, 그렇다면 엄마는 왜 선희 아줌마 딸에 대한 이야기를 늘 주인공한테 했던 걸까요?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부가 된 자신의 처지가 상당히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린 딸이 아빠가 없어서 잘못 컸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보기보다는 딸을 위해 올인하고 집착했을 것 같아요. 남편이 없는 과부가 이제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식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. 이런 엄마한테 모범생인 다현이는 부럽고 예쁜 존재일 수밖에 없었겠죠. 그래서 엄마는 주인공이 다현이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다현이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럴수록 주인공은 다현이가 더 불편했을 거고요. 그렇다면 엄마,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요? 라고 말하는 주인공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?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가 선희 아줌마랑 친해졌는지를 이해한다면 대본의 첫인상에서 발견한 초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초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결국 주인공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한테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.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주인공이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했던 딸이라면 엄마의 기대만큼 잘 성장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렇다면 딸이 엄마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더 나아가서 이제 나도 다 컸으니까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지금까지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본을 다시 한번 보세요. 처음에 첫인상만으로 분석했을 때와 다르게 보이시나요? 대본의 첫인상으로 분석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라는 대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엄친딸 다현이와 비교했던 엄마에 대한 서운함만 가지고 연기를 해야 돼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감정 변화도 단순해지고 감정의 깊이도 깊지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라는 대사가 왜 꼭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고민해 본다면 이 대사를 단서로 첫인상과 전혀 다른 분석과 연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분석 시간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극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대본 속에는 의미가 없는 대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본을 보실 때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대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 대사들이 왜 꼭 필요한지
그리고 이 대사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한번 고민하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첫인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분석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